어제 G7 정상들이요,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을 주로 겨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된다.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구정차장님, 네.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규탄하고 있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발에도 그 한국과 일본 이런 그 양국에 대해서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그 성명 발표가 앞으로 이 동북아의 어떤 안정에 어떤 뭐랄까요,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7 정상들이요, 중국을 겨냥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더니 중국에서는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좀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라고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북중러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수위가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 위협의 목소리는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는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게 있어서도 현상에 의한 힘의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제멋대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중국의 어떤 행위가 주변국들로 하여금 위협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들의 각국의 어떤 견제, 우려의 목소리다라고 보는 게 보다 적절한 해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G7 성명서는 러시아는 침략을 멈추고 군대와 무기를 철수하라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인 500명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이 5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재 명단을 좀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이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편에는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는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안보 틀은 구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북중러 이 3개국과 어떻게 우리의 활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G7이 성과가 있다라면 또 다른 과제와 숙제도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토크 맨 앞서서 좀 보여드린 희생자 의령비 참배 영상 좀 기억하실 텐데 최현미 연구위원님,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도 점차 복원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럼 이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한일 관계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앞서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 이 위령비 참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한국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찾은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동선 하나하나가 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위령비를 참배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소외된 분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가 가끔씩 거론이 되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원폭 피해자분들은 소외됐던 것들
것들이 또 현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안 갔다기보다는 이제 못 간 부분 그리고 잊혀졌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지금 이제 참배를 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단 제가 좀 미시적으로 기대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렇게 참배를 한 게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이렇게 위령제가 있고 할 텐데요. 그때 우리 그 대통령이 매번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인사가 반드시 일본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25년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여태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됐는데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중단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는 저희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이야기를 했을 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제가 25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동안 그 12년 동안은 사실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10년을 보면 앞에 10년 동안에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즉 2030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좀 이뤄졌습니다. 근데 그 논의들이 이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그래서 뭐 2050년이라든지 2060년까지 분명히 달라진 국제 정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제2의 이제 공동성명이겠죠. 윤석열 기시다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협력 사안 하나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갈등 사안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갈등 사안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령비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양국이 조금 더 진전된 자세로 진전된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아마 일본에서 이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해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제2의 공동성명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